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햇살 속에 반짝이는 소나무들, 모래사장, 검은 숲에 걸려있는 안개, 눈길이 닿는 모든 것, 잉잉대는 꿀벌 한 마리까지도 우리 기억과 가슴 속에는 모두가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에서 솟아오르는 수액은 우리 얼굴 붉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우리는 대지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 누이고 술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 형제이다. 강의 물결 초원에 핀 꽃들이 수액, 조랑말들이 땅과 인간이 땀은 모두 하나다. 모두가 같은 부족, 우리 부족이다. 공기 또한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공기이며 모든 아침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것도 그 공기다. 바람은 나의 할아버지에게 첫 숨과 마지막 숨을 주었다. 그 바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다 넣어 주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지의 아들들에게도 일어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조상들의 육신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지를 존중하게 대해야 한다. 대지가 풍요로울 때 우리 삶도 풍요롭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대지는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며 인간이 오히려 대지에 속해 있다. 부족의 운명이든 한 개인의 운명이든 마찬가지다. 사람은 왔다가 가게 마련이다. 그것은 바다의 파도와 같은 것이다. 그들은 자연을 그리워하는 우리 눈에서 영원히 떠나간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다. 당신들이 부족이 쓰러질 날이 지금으로서는 아득히 먼 훗날의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 아슬한 별을 지켜보듯이 우리는 소멸해가는 우리 운명을 지켜볼 뿐이다. 우리 부족에는 이 대지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다 신성한 곳이다. 모든 언덕배기와 골짜기 그리고 모든 평원과 숲 덤불이 우리에게는 아득히 사라져간 날들이 슬프고 기뻤던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다. 고즈넉한 해안을 따라 태양 아래 죽은 듯이 입을 다물고 있는 바위들조차도 우리 부족의 운명과 연결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추억으로 몸을 떨고 있다. 지금 당신들이 서 있는 이 흙도 우리 부족이 발이 닿으면 훨씬 더 다정하게 반응한다. 이 흙들은 우리 조상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맨발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짧은 계절 동안 이곳에서 즐거운 삶을 누렸던 지금은 이름조차 잊혀진 흩어진 전사들과 그리운 어머님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님들과 아이들은 아직도 이곳이 장엄한 침묵을 사랑한다. 설령 최후의 얼굴 붉은 사람들이 사라져 우리 부족에 대한 기억이 백인들 사이에 하나의 전설로 남을지는 몰라도 이 해안은 우리 부족이 보이지 않는 혼들로 가득할 것이다. 따라서 먼 훗날 당신의 아이들이 황야에서 슈퍼마켓에서 고속도로에서 또는 고요한 살림 속에서 자기가 혼자라고 느낄지라도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우리 부족이 보이지 않는 혼들이 대지를 가득 채우고 있으므로 이 대지 위에 자기가 혼자라고 할 만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도 이 아름다운 대지를 사랑하는 우리 부족의 숨결이 모든 곳에 가득하다. 죽은 자라고 해서 힘이 없는 건 아니다. 당신들은 사라져가는 우리 부족에게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들은 단지 세상이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아니, 지금 내가 죽은 자라고 말했던가? 그렇지 않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변화하는 세계만이 있을 뿐이다. 시애틀 추장의 본래 이름은 CLT이며 그의 아버지 슈웨베도 추장이었다. 인디언들에게 추장은 권력이 상징이 아니라
단순히 역할에 불과했다. 인디언들은 자신이 들을 필요가 있을 때만 추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백인들이 위선에 찬 삶과 공허한 정신에 대한 시애틀 추장의 연설을 읽으면 그의 영혼이 느껴진다. 시애틀 추장은 죽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슈카미니족의 땅에 묻혔다. 그의 묘지 건너편에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위대한 추장 이름이 붙여진 거대한 시애틀시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얼마 후 시애틀시에는 인디언이 거주할 수 없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 인디언들은 자연을 길들이고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다. 문명이 더 나아갈수록 자연은 더 물러나야 했다. 오늘날 하루에 수백만 마리 동물들이 아무런 위험도 갖추지 못한 채 도살당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이 준 선물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사실은 말하면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막 밖으로 나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세상 만물에게도 그렇게 기도하여야 한다. 당신이 발자국으로 풀줄기 하나를 구부러뜨리기 전에 그런 다음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가 다른 생명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이 자리를 발견해야 한다. 위네바고 주장. 한 해가 시작되었다. 우리 인디언이 천막안에도 당신이 마음속에도 새로운 날들이 찾아왔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후회 없이 이 대지 위에서 생을 마칠 것이다. 아시니 보인족 주장. 어른들은 우리에게 멀리 내다보는 일이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핀페앱 오베라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산을 바라보라 라는 뜻이다. 때론 산꼭대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다가오는 세대들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지에 관한 일을 다룰 때는 적어도 1000년, 2000년, 3000년의 긴 안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어른들은 우리들을 일깨웠다. 태화족 주장. 대지를 잘 보아라. 우리는 대지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지들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여 가꾸면서 우리 후세에게 다시 물려줘야 된다. 인디언들이 삶은 지구 전체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다. 어머니 대지와 아버지 하늘, 네 방향의 할아버지 바람, 할머니 달,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할머니 씨앗들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인디언들이 기본적인 가치관은 전통적인 인간의 가치관과 맞물려 있으며 그것은 곧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다.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모 그족 주장. 대지 위를 걸어갈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이 얼굴을 밟고 걸어가는 것이다. 이로코이족 주장. 봄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심조심 걸으라. 어머니 대지가 태아를 잉태하고 있으니까. 카이오와족 주장. 수천 년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고 하늘을 숭배하고 대지를 사랑했던 인디언들은 현재 21세기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럼 우리들도 자연을 사랑했던 인디언의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이 표를 보시죠. 예를 들어 1965년 1월 1일에 태어났다면 이름이 신생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이름입니다. 음력 기준입니다. 한번 우리 구독자들도 각자 인디언식 이름을 지어볼까요? 감사합니다.